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AMD,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노트북 전용 칩셋 개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 배포 시작, 오피스 2021 발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손을 잡고 ARM 기반의 차세대 노트북용 칩셋 개발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탈인텔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AMD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협업으로 엑시노스 2200의 효과를 본 상황에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으로 AMD의 GPU의 영역 확장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을 배포를 시작하면서 오피스 2021의 발표도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내용은 AMD,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노트북 전용 칩셋 개발, MS 서피스의 탑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유명 IT 티스터인 트론은 최근 트위터에서 AMD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노트북용 프로세서를 개발해 협력을 하고 서피스 신제품에 탑재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현재 삼성전자도 이미 AMD의 RDNA2 GPU에 ARM CPU를 탑재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2200을 개발 중입니다. 향후 삼성전자는 ARM의 CPU에 AMD의 RDNA2를 사용한 노트북용 칩셋 개발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ARM 기반의 CPU와 그리고 AMD 기반의 GPU를 합친 노트북용 칩셋까지 개발을 해서 이것을 삼성전자 노트북에 사용을 하고 다른 노트북에도 지금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ARM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꺼번에 개발을 하면서 이 영역 확장에 먼저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AMD가 삼성전자의 노트북용 칩셋이 생산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RM 기반의 CPU를 사용한 노트북용 칩셋을 개발해 진행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기반 자체는 ARM 기반의 CPU를 확정한 지금 칩셋입니다. AMD는 이번에 개발하는 제품을 직접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AMD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으로 노트북 전용 칩셋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AMD는 이전에 모바일용 GPU 시장에서 2009년 1월에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AMD는 휴대 단말기용 그래픽, 멀티미디어 기술, 지적재산권,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모바일 부분을 퀄컴에 매각하였습니다. 2009년 모바일 GPU 분야에서 철수하였던 AMD는 2019년 6월 삼성과 협력을 하면서 삼성에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죠. 삼성의 입장에서도 퀄컴의 아드레이노 GPU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AMD의 GPU의 도움으로 퀄컴을 능가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비전에 몽구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개발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는 폐기, 그리고 AMD와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프로세서를 만들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2021년 AMD RDNA2를 적용한 엑시노스 2200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가평가예요. 완전 제품은 아닌데 퀄컴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능가한다라는 소식과 미국의 버라이즌이 2022년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갤럭시 S22에 대해서 퀄컴 스냅드래곤 대신에 삼성의 엑시노스가 장착된 제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삼성의 엑시노스가 탑재된 제품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의 제품보다 능가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미국에 출고를 하고 있는 삼성의 핸드폰은 거의 대부분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장착해서 나가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에 발표가 될 갤럭시 S22와 같은 경우는 삼성의 엑시노스를 탑재한 제품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제품보다 더 능가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의 버라이즌도 퀄컴을 버리고 삼성의 엑시노스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엑시노스 2200이 애플의 A15 바이오닉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AMD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으로 새로운 노트북용 칩셋을 개발을 하면서 방점을 찍으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는 모바일용으로 지금 속하고 있고 이 모바일용으로 한다고 하면 전원이 계속 꼽혀지지 않아요. 전원이 계속 꼽혀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닌 가벼운 ARM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AMD의 이번 칩셋의 개발은 X86 플랫폼을 사용을 하지 않고 무게가 가벼운 ARM의 CPU를 사용을 함으로써 오랜 시간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노트북과 태블릿에 사용되는 애플의 M1의 성공도 AMD에 도전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삼성전자도 지금 노트북과 태블릿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지금 칩셋 개발에 돌입을 했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AMD는 당초 타이트한 수급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칩 생산을 맡겨서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판매 부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지금 전력 사용량 부족, 이것 때문에 애플의 물건이 많이 나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TSMC의 5나노 공정에 여유가 생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TSMC를 선택하고 공정을 재설계를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이 공정과 TSMC에 들어가는 공정이 조금 달라요.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TSMC에 주문하려고 하면 다르게 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설계가 TSMC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이 다시 재설계가 되면서 출시도 늦춰지게 된 것이죠. CPU는 ARM의 Cortex X1을 그리고 GPU는 AMD의 RDNA2가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드론은 지포스의 GTX 1050에 대비해서 성능은 낮지만 경량급 노트북용 프로세서에 탑재되는 구형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퀄컴의 칩보다는 훨씬 높은 사양을 보일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하면 퀄컴과 같은 경우는 지금 노트북용 칩셋을 개발을 했습니다. 노트북용 칩셋을 개발하면서 이 칩셋을 사용한 삼성 노트북이 나왔는데 이 삼성 노트북보다도 이 훨씬 노트북 사양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 퀄컴과 같은 경우는 ARM의 칩셋, 이게 구형 칩셋이 들어가게 되죠. 이번엔 신형 칩셋이고, 그리고 저게 RDNA, 말리 대신에 RDNA, 그리고 퀄컴은 아드로니드, 이 칩셋을 지금 GPU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퀄컴의 칩보다 훨씬 높은 사양을 보일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파트너 중 하나라고 칭하면서 칩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계획인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 AMD가 이번에 칩셋의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단지 마이크로소프트만 원해서 마이크로소프트만 보고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판매를 하지만 서피스 전용으로 판매를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이러한 칩셋을 원하게 되면 이 칩셋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나올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칩셋을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발에 대해서 누가 더 잘 만드냐에 따라서 지금 공급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삼성과 지금 AMD가 이 칩셋을 놓고 다툴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것이 애플이 만드는 M1보다 능가할 것이냐 능가하지 않을 것이냐 이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윈도우 11, 지금 보통 대중화가 되고 있는 것이 윈도우 10이죠. 그리고 오피스 2021이 출시된다라는 말이죠. 이와 더불어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단종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할 것이 좀 많아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운영체계인 윈도우 10을 내놓은 지 6년 만에 윈도우 11을 5일부터 배포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윈도우 11이 배포가 들어가는 것은 그 배경이 확실합니다. 지금 구글의 견제라는 거죠.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에 윈도우 10 사용자라면 무료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윈도우 10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지금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윈도우 11은 안드로이드 앱을 내려받고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협업트린 팀스가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화면 분할 기능인 스냅을 제공하고 데이터 고속 처리 기능인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지원하며 맞춤형 위젯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11은
정확하게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겨냥한 제품이라는 것이죠. 안드로이드가 노트북용 크롬 운영체제를 배포를 하면서 PC 시장에 진입을 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의 핵심 사업인 앱스토어를 정준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파나이 CPO는 안드로이드 앱을 윈도우에 처음 도입한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검색을 하면 아마존 앱스토어를 통해서 내려받아지도록 했다. 말하자면 안드로이드 앱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 연계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안드로이드 앱을 진행할 때 아마존의 앱스토어를 경유하게 만든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글 인앱 정책을 피하려는 의도가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구글을 바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좀 생길 여지가 생기죠. 이것 때문에 아마존의 앱스토어를 경유해서 구글의 지금 앱스토어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에 안드로이드 앱을 검색을 하려면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서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의 앱들의 노출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들어가서 이 연계가 다 되고 아마존의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의 앱스토어까지 두 단계를 거쳐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서 개발자를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유인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12에서 15% 낮추기도 했습니다. 구글이 워크스페이스라는 협업 툴로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를 기본 기능으로 또한 포함을 시켰죠. 특히 팀즈를 작업 표시줄에 전면 배치했다는 거죠. 작업 배치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면을 볼 때 밑바닥에 깔린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윈도우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구글이나 크롬이나 이런 것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바닥에 좀 깔아놓잖아요. 이 깔아놓는 것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그래요. 이 작업 표시줄에 전면적으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팀즈를. 그래서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이 플랫폼 종류와 상관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팀즈 채팅을 도입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화면 분할 기능인 스냅도 눈여겨볼 기능입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여러 창을 한꺼번에 띄울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 창을 많이 띄워서 사용을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윈도우 11에서는 분리된 화면마다 서로 다른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윈도우 10과 같은 경우는 이 들어가는 지정자가 특별히 구글 만약 자기가 앱을 쓴다 그러면 한 화면 그 연계된 화면도 전부 다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윈도우 11과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사용자까지 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즉, 한 대의 컴퓨터에서 직장 업무 그리고 개인 업무 공간이 분리시킬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 CPU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바로 그래픽 메모리로 보낼 수 있는 엑스박스 기술인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능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PC 게임을 보다 빠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설명이죠. 또 윈도우의 또 다른 변화는 맞춤형 위젯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기능인데요. 날씨, 뉴스, 알람 등을 자신에 맞는 위젯 형태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윈도우 11에서도 이런 위젯 형태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날씨나 알람을 보려고 이전에는 휴대전화를 봤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요구되는 기본 시스템 사양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CPU는 2개 이상의 코어가 있는 2코어 이상이 있는 1GHz 이상의 65비트 프로세스급이어야 하며 램은 4GB, 저장 공간은 64GB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 공식 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버벅거리고 아예 화면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2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설치형 오피스 2022를 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과 더불어 설치형 오피스 제품의 최신 버전인 오피스 2022를 5일날 출시합니다. 똑같은 날짜에 출시해요.
가격은 가정 및 학생용은 149.99달러이며 가정 및 기업용은 249.99달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가정 및 학생용 버전에서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팀즈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가정용 기업용 버전에서는 개인용 버전에 아웃룩이 포함된 제품이라는 거죠. 윈도우 11과 윈도우 10 그리고 최근 3년 내에 출시된 맥 OS 버전에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윈도우 오피스 2021과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인 XP나 아니면 지금 윈도우 8과 같은 경우도 아예 구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지 오피스 2021을 구매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PC나 맥 OS 등 한 대의 기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사용하고 회사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두 개를 사야 돼요. 그리고 휴대용 컴퓨터에 따로 하려면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오피스 2021의 업데이트 기간은 5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동일한 업데이트의 기술 지원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같은 경우는 오피스 기능을 다 들어있어요. 오피스 기능이 다 들어있고 여기에 퍼블리셔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2021과 동일한 UI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앱을 업데이트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아웃룩, 액세스, 프로젝트, 퍼블리셔, 비지오 등의 앱 전부 새 UI로 바뀐다라는 거죠. 새 UI의 업데이트는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피스 2021과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10과 윈도우 11 그리고 맥 OS는 3년 내에 업그레이드된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2021의 일부 기능을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자에게 이미 제공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엑셀의 모더나이즈 함수, 그리고 파워포인트의 쉬워진 프레젠테이션 녹화 및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접근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독형 제품에 제공되는 기능 중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을 요구하는 기능을 설치형 제품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이번 구독형 제품에 제공되지 않는 기능은 고급 문법 제한, 그리고 프레젠터 코치 등과 같은 좀 사소한 기능들, 아주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좀 사소한 기능들이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기능들은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 오피스와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면 매달 지불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매달 지불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그러나 퍼블리셔나 비디오 같은 경우 그 제품들을 만약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오피스 2021 팀즈 기능 업데이트는 10월과 11월 사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16일 날 기업용 설치형 제품인 오피스 LTSC를 출시를 했습니다. 오피스 LTSC는 볼륨 라이센스를 보유한 오피스 제품 이용자 중 주기적인 기능 업데이트를 받기 힘든 사람, 그리고 생산 장비 라인처럼 코드 변경 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피스 LTSC를 이용하면 오피스의 주요 기능 업데이트 설치를 일단은 건너뛰어요. 왜냐하면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기능을 뛰어넘고 월별 품질 업데이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업데이트만 좀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AMD가 노트북용 칩셋을 개발한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한 엑시노스 2200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에 자신감을 얻은 지금 AMD가 지금 ARM의 CPU를 적용한 X86이 아닌 ARM의 CPU를 적용한 지금 개발, 그리고 GPU는 RDNA2를 적용한 이 개발이 들어간다. 그래서 향후에는 삼성전자의 칩셋과 그리고 AMD에서 만든 칩셋이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제품의 기능들을 감추기 위해서
TSMC에 주문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